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3월 8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국주택토지공사, 즉 줄여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아주 높습니다. 이뿐 아니라 과거 같았으면 검찰에 맡겨서 검찰이 아주 대규모 합동수사단을 꾸려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에 나섰을 텐데, 이렇게 하는 대신에 국토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가 직접 진상조사를 하겠다,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나왔는데요. 이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더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지금 이 LH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아주 조롱과 패러디가 정말 온라인상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저 로고를 가져와서 저런 지금 패러디 게시물이 온라인상에서 아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부동산 어벤져스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자, 이 게시물은 마치 학원에서 자신들의 강사진을 소개하는 홍보물인 것처럼 이런 패러디 형식을 가져와서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으로 문제가 되었던 인사들을 아주 풍자적으로 비꼬고 조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 한번 보실까요? 자, 첫 장면이 아까 그 부동산 어벤져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장부터는 아주 화려한 강사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비꼬는 내용입니다. 변 장관은 그 후보자 청문회에서 자신이 소유한 방배동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에 카드사로부터 무려 3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소위 영끌 대출, 즉 영혼을 끌어모으다시피 하는 대출을 받아서 이런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관 자격이 있느냐, 이런 비판이 일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패러디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특강 규제 피하기 플러스 영끌. 자, 다 방법이 있고요. 영끌 두려워하지 마세요. LTV 40% 규제가 나왔지만 은행을 거르고 카드사를 통해 70% 받았습니다. 저도 했어요. 영끌. 국토부 장관 후보도 했는데 뭘 두려워하세요? 이렇게 소개되어 있네요. 차익 환수 변창흠 선생님. 방배 현대 오페라 하우스 보유. 시세 차익 14억, 5억 9천이라고 신고. 자, 두 번째는 LH 땅 투기 의혹의 핵심 주인공들, LH 직원들을 비꼬는 내용입니다. 자, 단체 특강이라고 이름 붙였네요.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필승 비법이 뭐예요? 바로 맵 핵이잖아요. 이 맵 핵이라는 것은 그 게임 프로그램에서 숨겨진 적의 어떤 위치를 불법적으로 알아내는 해킹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내용 보시면 어디가 개발될지, 언제 개발될지, 어떻게 해야 보상금 더 받는지 진짜 정보를 아는 저희의 실전 투자 경험을 알려드립니다. 1000제곱미터 지분 쪼개기, 묘목 심기 등 실전 스킬 다수 안내. 자, 이것은 실제로 LH 직원들이 취했던 방식이죠. 아파트 한 채에 연연하지 마세요. 진짜는 땅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직원들을 맵핵 LH 선생님이다 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마치 이 선생님의 화려한 경력을 소개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토지 투자 강좌, 1타 강사 경력 보유, 가족명의 동원, 58억 원어치 3기 신도시 땅 매입, 단기 시세 차익 6억 이상. 이런 화려한 실력을 자랑한다라는 뜻이죠. 또 밑에 이런 글이 덧붙여 있네요. 물론 저희가 산 땅이 신도시로 지정되는 건 우연입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조롱하는 내용들이죠. 변창흠 장관은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LH 직원들이 땅을 사긴 했지만 신도시로 개발될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샀을 것이다 라고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가 아주 혼쭐이 났는데 이것을 이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주인공은 최정호
전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주인공입니다. 이분은 2019년도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집 3채를 보유하고 약 20억이 넘는 시세 차익을 올렸다라는 이 의혹을 받으면서 낙마했는데요. 자, 내용 보실까요? 1교시 주택 세팅 기초. 왜 1주택에 머물러 계세요? 한 채는 물려줄 집, 한 채는 팔려던 집, 한 채는 살려던 집. 수학만 정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주택이란 뜻이겠죠. 3주 최정호 선생님, 네, 그분의 경력은 시세 차익 23억, 전 3주택, 그것도 송파, 분당, 세종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주인공은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인데요. 2교시 주택 세팅 심화, 마인드 세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꼬고 있네요. 남들 시선이 두려우시냐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되고 싶어서 되나요? 누가 뭐라고 하거든 어쩌다가 됐다고 하세요. 역시나 이분의 과거 발언을 굉장히 비튼 거죠. 그래서 송골매 김진애 선생님, 현재 강남에 4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3교시 절세 특강. 이 주인공은 노영민 전 비서실장입니다. 자, 보실까요? 어디를 먼저 팔지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1.9억을 좌우합니다. 반포 노영민 선생님, 시세 차익 8.5억.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작년이죠. 2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 공직자들 집 한 채는 다 처분하라라고 이런 자체 지침을 내렸을 때 본인은 반포 그리고 청주에 집 2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반포에 있는 집 대신에 청주에 있는 집을 처분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빈축을 샀습니다. 결국 2채 다 팔았다라고 알려졌는데요. 팔아서 시세 차익을 8.5억이나 누린 모양입니다. 자, 그 다음도 역시 청와대 인사죠.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었던 김조원 수석 비꼬는 내용인데요. 4교시 투자 심리. 누구나 한 번쯤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남자는 잘 모르니까 2억 정도 더 올려서 팔아도 되잖아요. 청와대가 밥 먹여주나요? 자, 그러면서 집택 김조원 선생님 시세 40억, 현재 2주택, 도곡동, 송파, 네, 이렇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이분은 집택 김조원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직을 선택하는 대신에 집을 선택하는 결정을 했다 이런 내용이겠죠. 이것은 아내가 해서 잘 모른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남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변명을 했었는데 그 발언을 가지고 이렇게 비꼬는 풍자물을 만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등장하는 인물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조국 전 장관까지 등장을 하는데요. 쭉 볼까요? 자, 5교시 재개발, 대출, 부동산, 특히 재개발 투자는 종합예술이에요. 네, 김의겸 전 비서실장이 등장합니다. 관사테크, 대변인의 정보력, 아내의 독단 대출, 후배 은행 지점장, 옆집은 동생 투자, 전 재산 올인, 160% 레버리지 아시겠냐고요? 라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흑석 김의겸 선생님, 이분의 경력은 시세 차익 8.8억, 전 영끌 재개발 1+1 투자자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자신의 전세집을 빼서 그 돈으로 흑석동에 투자를 했고 자신은 관사에 들어갔죠. 그래서 관사 재테크냐라고 이렇게 조롱을 받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게 문제가 되자 아내가 다 한 거다. 아내가 다 독단적으로 이렇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난 모른다. 아내에게 뭔가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비겁하다라는 지적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네, 6교시 정책 보시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등장합니다. 제가 전부 다 더 올려드린다니까. 자, 내용 보면 정책을 23번, 아니 4번 냈던가요?
집값이 더 이상 안 오를 때까지 앞으로 꾸준히 대책을 내놓을 테니 걱정 마세요. 즉,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이 내리기는커녕 더 올라갔던 것을 비꼬고 있습니다. 떡상 김현미 선생님, 네, 서울 집값 52% 상승의 주인공이라고 이렇게 칭했네요. 네, 8교시 재건축 2에는 네, 조국 전 장관이 등장합니다. 이분의 내로남불 행태가 또 회자된 것인데, 모두가 재건축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방배 아크로 쳐다보며 출혈 경쟁하지 말고 예쁘고 따뜻한 임대주택 만드는데 힘을 쏟자. 네, 방배 조국 선생님이라고 이름 붙였네요. 시세 18.5억, 재건축 전 기준으로 이렇다라는 거죠. 똘똘한 한 채의 정석. 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 외에도 변창흠 장관이 발언한 이 우연론, 그러니까 땅을 샀는데 우연히 신도시로 지정된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비꼬는 패러디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연론 패러디라고 붙여진 이런 조롱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예를 들어서 5일날 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춘천을 방문했다가 달걀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이것을 가지고도 또 네티즌들 비꼬았네요. 계란을 던졌는데 그냥 우연히 이낙연 대표가 지나가다 맞았을 뿐이다. 네, 이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이 정부가 모든 어떤 의혹에 대해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라고 변명한 일이 참 많았죠. 뭐 울산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도 최초 그 제보를 받았던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 행정관과 그 제보자가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만나서 알게 된 사이다, 뭐 이렇게 변명하기도 했었고, 또 월성 원전 감사를 앞두고 산업부 직원들이 문서를 대량 폐기한 것에 대해서도 뭐 신내림 받은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우연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조롱과 패러디가 쏟아지는 걸 보면 이 문재인 정부가 각종 권력형 비리와 이 탈법적인 행태에 있어서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 없는 수준으로 점점 커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